오늘은 어떤 이코인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제로엑스라는 코인입니다. 제로엑스요? 네네, 간단히 말하면은 이게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위한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네. 프로토콜은 이제 쉽게 말하면 통신 시스템이 이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통신 규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제 지금 거래소들은 다 중앙화가 되어 있고 근데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이런 탈중앙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탈중앙화인 코인을 중앙화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해킹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거래소 쪽에서 이제 그런 받은 코인이나 자금들에 대한 관리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죠. 이제 덱스라고 네. 부르는 거래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기존의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가진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탈중앙화 자체의 문제가 또 어떤 거가 있냐면은 이제 매 거래 시마다 이제 블록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수수료가 많이 들고 그리고 컨퍼메이션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이제 속도도 좀 느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서 좀 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탈중앙화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만든 프로젝트가 제로엑스 프로토콜 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제로엑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서 돌아가는 거래소 프로토콜이고요. 코인 간 거래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을 통해서 P2P 방식으로 이제 체결이 됩니다. 네, 어제 신태수 팀장님이 곧 거래소 오픈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역시 탈중앙화 거래소였을 만큼 요즘 생겨나는 거래소들은 탈중앙화를 슬로건으로 많이 걸고 있는데요. 제로엑스 하니까 깜장님은 예전에 하던 메가맨이라고 롱맨이라고 보통 하죠. 네. 그 손에 캐논 달려있는 캐릭터 아세요? 몰라요, 저는. 아 진짜요? 네. 그 게임을 많이 해보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하시는데 고경영 이사님은 아시죠? 네, 파란색. 아 맞죠. 네. 파란색, 빨간색, 검 뭐 이런 식으로 오, 있는데 네. 제가 또 그 게임 굉장히 잘했는데 갑자기 또 옛날 추억이 생각나고요. 초아빠님은 제로 X 절대로 제로로 떨어지지 않는 코인이냐. 그런 의미인가? 이런 뭐 적어도 영원히 될 일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음. 어제 사실 제가 커뮤니티에서 좀 재밌는 웃픈 사진을 봤어요. 어떤 거요? 앵그리버드라는 코인인데요. 네. 70만 원어치를 구매를 하셨는데 7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정말 정말. 700원으로 떨어져.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화가 나네요. 슬프고 화나는 사실인데 적어도 X 0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니까 뭐 앵그리버드보단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탈중앙화 거래소의 어떤 문제점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제로엑스라는 코인인데요. 생태계 생존 전략과 특장점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코인을 먼저 살펴보면요. 어제자 거래량으로 봤을 때 전체 39이고요. 거래량은 한 120억, 110억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여러 유명한 거래소, 뭐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뭐 OKEX 등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네. 이제 순위권 근처에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뭐 제미나이 코인도 있고, 뭐 다치 코인도 있고, 넴 코인도 있고, USD 코인도 다 있고, 유명한 네, 친구들이네요. 유명한 코인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살펴봤을 때 뭐 트레이딩을 위한 장점 중에 거래소도 많고 네. 거래량도 많으니까 트레이딩을 위해서 좀 편한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로엑스의 이제 프로젝트만의 가장 큰 장점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제 이 프로토콜은 온체인하고 오프체인의 구조를 가져서 탈중앙 거래소를 이용 시 이제 노출되어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적인 인정 수수료라든지 거래 속도가 저하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는 게 이제 그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이 카이버, 제로엑스, 링커 등 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모토로 나온 코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제로엑스만의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로엑스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거래소를 위한 프로토콜이고요.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제 일단은 수수료가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속도가 느린데 이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게 온체인 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네. 체결이 되고 컨펌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제로엑스는 오프체인, 그러니까 온체인 밖에서 오프체인으로 거래를 통해서 이제 실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메이커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매수 매도 주문을 내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커가 이제 컨트랙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그 거래를 이제 수락하고 확인되는 과정을 이제 오프체인에서도 되는 거고요. 그 중앙화 거래소처럼 오프체인에서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거래가 될 때는 이제 그때 온체인으로 들어가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체결 내용만 이제 온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들은 그 다른 이제 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처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수수료도 훨씬 더 적게 드는 구조로 고안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니까 거래를 이제 미리 밖에서 다 준비를 해놓다가 핵심적인 부분만 딱 온체인 안에서 이렇게 하고 기록을 하니까 더 그죠. 빠르다 이 얘기를 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탈중앙화 거래소들의 문제가 또 좀 느리다 말고도 맞아요. 다른 게 또 있잖아요. 네네. 말씀드렸듯이 보통 지금 나와 있는 거래소 대부분은 이제 중앙화 거래소거든요. 네. 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뭐 접근성도 쉽고 사용자들이 이제 뭐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탈중앙화에는 이제 회원 수도 좀 적고 그런데 이 회원 수가 적으면 문제점이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이런 유동성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제로엑스는 프로토콜 거래 사용자들끼리 이제 오더북을 공유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빗썸에서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하고 빗썸에서 이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낸 주문은 빗썸 고객만 하잖아요. 고객만 네, 이제 그렇죠.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뭐 빗썸이나 업비트나 코빗이나 다 이 프로토콜을 쓴다 그러면은 제가 빗썸에서 그 주문을 하더라도 코빗에 있는 사용자가 그 주문을 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문을 공유하기 때문에 거래도 빨리빨리 이제 체결이 되고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로엑스는 이제 이런 그럼 거래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래소를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든 게 여기 이 프로젝트에는 릴레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네, 릴레이요. 네. 그래서 이 릴레이들은 제로엑스 프로토콜을 이제 이용하는 대신에 거래에 관한 이제 이게 거래소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대신 그 거래소에서 어떤 그 제로엑스 프로토콜이 이제 뭐 한 가지 스탠다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토콜만 이용하면은 거래소에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다 세팅을 해서 자신만의 이제 거래소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금 말씀드린 탈중앙화 같은 이제 릴레이라고 말하는 이제 거래소가 지금 12곳 정도가 있고요. 네. 이 12곳의 이제 오더북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더북 공유로 이래 가지고 지금 실제로도 하루에 많게는 몇백억 이상의 이제 서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게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정작 이걸 이용하는 회원 수는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유동성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싸이월드 파도 타기 있잖아요. 파도타기요? 파도 타기 모르세요? 뭐죠? 이렇게 1점평 남겨주면은 넘어가서 다른 사람 홈페이지 가고 막 이런 것처럼 거래소들도 네. 다른 거래소들과 연동을 해가지고 거래를 조금 더 파도 타기. 확장시킬 수 있는 네네네. 투데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음. 방식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동성은 좀 확보를 했는데 네. 문제는 탈중앙화 거래소는 수수료가 좀 많이 나온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네, 이제 일단은 그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이 탈중앙화에서는 거래가 일어날 때 이거를 온체인 상에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이 사실 그 수수료를 거래소가 갖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채굴한 사람 마이너 그분들한테 주는 거죠. 그 컨펌을 해주신 분들한테.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결국에 온체인 때문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은 그런 거래에 이제
그런 뭐 확인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이제 오프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릴레이 상에서 수수료들은 이제 제로엑스 토큰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엑스 토큰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용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릴레이 쪽이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메이커와 테이커 거래가 성사됐을 때 수수료로 이 코인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가 거래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건데 쉽게 생각하자면은 저희가 지금 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은 네. 수수료를 이제 저 거래소에 떼잖아요. 그 수수료를 이 제로엑스 플랫폼에서는 제로엑스 토큰으로 뗀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다른 거래소들에 비해서 탈중앙 거래소에 비해서 수수료도 낮고요.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제로엑스 코인은 이제 거버넌스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자율조직 형태와 비슷한 이제 토큰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프로토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데요. 쉽게 말해서 POS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로엑스 이제 취약점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지막에 얘기해드렸던 그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요즘에 해시 전쟁 때문에 이제 POS 모델에 관해서 이제 거버넌스가 많이 취약하다고 이제 드러났잖아요. 네. 원래 예전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 그러면 탈중앙화다 그래서 뭐 그리고 뭐 다른 코인들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자율 조직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 곳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돼서 되게 뭐랄까 평등하고 네. 합리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그게 진짜 실제로 가능하구나라는 게 증명이 된 사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한 명이나 몇 명에 의해서 뭐 토큰 프로토콜 뭐 방향이나 그런 프로젝트를 그렇게 바꿔가지고 네. 소수에게만 이익이 가도록 프로그래밍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이미 이제 해시 전쟁으로 증명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금 당장은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사님은 되게 회복이 빠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도 무슨 바이러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사님은 딱 표정이 웃으시다가 쿨가이. 딱 해가지고 진행을 딱 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진정한 진행자 전문가의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니면 별로 드는데. 감정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미스터 사탕님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요즘 코인 자체가 맞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특히 이더리움 기반의 맞아요. 플랫폼 체인들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상장빨도 얼마 없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면 제로엑스에 대해서 총평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이제 탈중앙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언급해드렸지만 네. 이제 앞으로 점차 중앙화 거래소보다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많이 생길 거고요. 이제 이런 이제 탈중앙 거래소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분명히 이거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많이 쓰일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네. 그리고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거래도 이제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분산형 거래소에 대한 니즈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에 향후 다양한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이 제로엑스의 상승을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 코인은 저희 제로엑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